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또 한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숨졌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사망자는 90대였고 어제 숨진 환자는 70대 어르신이었습니다. 광주 확진자 가운데 고령층의 비율은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데요. 고령일수록 치명률이 높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90대 여성이 숨진 데 이어 70대 남성인 76번째 확진자가 광주에서는 두 번째로 사망했습니다. 두 확진자는 모두 무증상 상태로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특히 76번째 확진자는 배드민턴 동호회 대항전에 참여할 만큼 건강이 비교적 양호했지만 입원 이후 호흡기와 신장이 나빠진 뒤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렘데시비르 처방에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증상이셨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배드민턴도 하실 정도니까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호전 없는 상태에서 금요일, 토요일 지나서 국내 코로나 확진자의 치명률은 2.15%. 하지만 80대에서는 4명 중 1명, 70대에서는 10명 중 1명꼴로 사망할 만큼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는 70대 이상 고령 확진자 비중이 20%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방문 판매를 시작으로 한 광주 코로나 확산이 실버센터와 요양원 등으로 번지면서 고령층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역의 목표는 우리의 의료체계, 방역체계, 사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증 환자로 분류된 확진자 4명 중 기저질환을 가진 40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70대입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최근 국내에서 유행 중인 GH 바이러스 유형이 고령층의 사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고령 확진자들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동선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서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킨 서울 송파구 60번째 확진자에게 광주시가 2억 원 이상의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경찰 수사로 밝혀지기 전까지 광주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송파 60번째 확진자에게 800여 명의 검사 비용 등 2억 2천만 원의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누군가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잠시 후엔 회사 돈을 가로챈 것 아니냐며 의심하기도 합니다. 광주의 한 예식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A씨가 지난해 회사 간부에게 들은 폭언입니다. A씨는 직장 상사들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갑자기 구석 자리에 배치되는가 하면 하지도 않은 횡령을 의심받다가 회사 간부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퇴사를 종용하는 등 괴롭힘은 계속됐다고 A씨는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들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받은 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사업주에게 사건의 조사와 조치 의무가 있지만 문제를 방관해도 처벌할 조항이 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나아진 게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직접 들여다보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현재의 법 제도 하에서는 있지를 않습니다. 한편 해당 예식장 측은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갈등일 뿐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고 최숙현 선수가 죽음으로 고발한 체육계 폭력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광주 지역 학교 운동부도 폭력과 인권 침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적만이 지배하는 엘리트 체육의 폐단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지난 6월 야구부 3학년 학생이 1학년 후배를 구타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타 사유는 고자질. 선배의 지시로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감독에게 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대학 진학에 영향을 주는 대회 이후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자료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회의록이나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이제 학교로 이제 통보가 이제 갈 거거든요. 한 중학교 야구부에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구부 전체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기관에다 맡겨서 정말 질 좋은 교육이 돼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이 미숙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엘리트 체육의 폐해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훈련과 경기력 향상이 학교 체육을 지배하면서 선수 기용권을 갖고 있는 지도자에게 인권 침해나 폭행을 호소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좀 우리 사회가 좀 시시했던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더 이상 이런 폭력의 대물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9년째.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엘리트 체육의 구조가 학교 폭력을 일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지상파 방송사와 관련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지역 방송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가 화두였습니다. 수천억 적자 늪에 빠진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방송의 공영성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나서 방송사 재원 구조에 큰 구조를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40년간 동결되어 있던 KBS 수신료를 인상을 적절한 규모로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 KBS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긴 방송 광고의 여유분들을 타 방송 매체로 이전시키는 이런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 이 지상파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 반면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직접 수신이 3%도 채 못 되는 지상파를 살리는 데만 방통위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과감하게 털건 털어야 되는데 털지 못하고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신속하게 접근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도 특히 사정이 어려운 지역 방송을 위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가 하면 인건비가 40%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프로그램 하는 건 지금 거진 다 인건비가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언론 회사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서울의 대형 방송사들이 지역 방송사들 어려움에 대해 나몰라라는 현실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2012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MBC 본사와 지역 MBC 방송사 간의 광고 매출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네트워크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혁 후보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역방송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적개혁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방송의 존폐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편 인사청문회장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춤한 방송 관련 법률의 개정과
미디어 혁신기구 출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동물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은데요. 목포시가 옛 화장터에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반려견들이 다양한 기구가 설치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놉니다. 지난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울산의 애견 운동공원입니다. 연간 15,000여 마리의 반려견들이 찾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목포 부주산에 반려동물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3,500제곱미터의 면적에 크기에 따라 공간을 나누고 놀이와 휴게 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옛 화장장 터를 시민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우리 시에서 최초로 조성을 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심 주요 산책로에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반려동물 분변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 봉투를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안 줄 것이고 우리 또 아기들은 아기들만의 공간에서 놀 것이고 그런 문제에서 다 좋지 않을까요? 서로 상부상조? 현재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된 지자체는 전국에 20여 곳. 목포시는 오는 11월쯤 공사에 들어가 내년 4월 부주산 반려동물 공원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 재판이 속개된 가운데 증인으로 신청된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이 불참했습니다. 광주지법 대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당시 군부 핵심 관계자였던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은 고령과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엔 당시 육군 502 항공대 소속 500MD 부조종사였던 A씨 한 명만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헬기 사격을 한 적이 없고 사격 명령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이 광주 그린카진흥 원장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특별감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그린카진흥원 원장이 관련 규정을 어겨 대형 승용차를 임차하고 부하 직원을 개인 비서처럼 이용하고 있다며 원장의 갑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그린카진흥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주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최종 후보 추천이 마무리돼 이번 주 중 임명이 이루어집니다. 광주시는 신원조회를 끝내는 대로 최종 후보로 추천된 광주 지역 언론인과 한국관광공사 출신 인사 가운데 한 명을 이번 주 중 광주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관광산업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광주관광재단은 대표이사 임명을 마치고 이번 달 안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코로나로 인해 업무가 가중된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는 코로나로 인한 시차 배식 등으로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업무 시간이 늘어나고 강도는 세졌지만 그에 맞는 대책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코로나 업무를 위한 별도 인력을 충원하고 대체 인력을 허용하는 등 교육당국이 업무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야간에 폭주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산유원지와 제4수원지 인근 도로에서 야간에 레이싱을 일삼는 운전자들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번 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기동대까지 동원할 예정입니다.